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한전공대 설립이 한 고비를 넘겼습니다. 교육부 심사위원회가 세 번째 심사 끝에 한전공대 법인 설립을 의결했습니다. 한전은 2022년 개교를 목표로 후속 작업에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이재원 기자입니다. 세 번째 도전 만에 한전공대의 법인 설립이 의결됐습니다. 교육부 대학 설립 심사위원회는 코로나19의 여파 때문에 화상으로 열린 회의에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전공대 설립을 의결했습니다.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에 열린 두 차례의 회의에서는 서류 보완을 이유로 계속 심사 결정을 내렸지만 이번에는 요건을 충족했다는 판단을 내린 겁니다. 이에 따라 교육부도 다음 주에는 한전공대 법인 설립을 최종 허가할 예정입니다. 충족이 됐다라고 판단을 하셔서 오늘은 최종 허가에 의결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주신 의견들이 있어서 그런 걸 좀 정리해서 다음 주에는 내보낼까 지금 계획은 하고 있는데 법인 설립이 의결되면서 한전공대 총장 인선과 교원 선발 등 목표했던 2022년 개교를 위한 후속 작업도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당장 한전은 코로나19 때문에 연기했던 총장 추천위원회를 이번 달에 가동하고 올 상반기까지 총장을 선임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캠퍼스 신축을 위한 기본 설계 공모 당선작도 이달 안에 발표하고 상반기에는 본격적인 설계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한전은 한전공대 개교까지 모두 4천억 원을 지원하는 재정 지원 방안도 심도 있게 논의했습니다. 한전공대 측에서 법인 측에서 이제 법인 설립 등기 같은 걸 하고 이제 보고도 하고 그다음에 총장 선임도 하고 일반적인 대학 설립 절차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번 한전공대의 법인 설립 의결로 다른 자치단체와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는 4세대 원형 방사관 가속기 유치전에도 전라남도가 유리한 고지를 점령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이재원입니다. 선거운동이 한창이지만 광주의 선거 판도는 사실 민주당 쪽으로 기울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경쟁이 없는 건 아니죠. 오늘부터 몇몇 선거구의 경쟁 구도를 살펴보고 후보들의 공약도 알아볼 텐데요. 먼저 광주 서구울 선거구로 가보겠습니다. 보도에 송정근 기자입니다. 민주당의 양양자 후보와 민생당의 천정배 후보가 4년 만에 다시 맞붙는 광주 서구울. 여기에 정의당의 유종천, 국가혁명배당금당의 황윤, 무소속 정광선 후보가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지난 총선 당시 문재인 당대표가 영입한 양양자 후보는 천정배 후보와의 대결에서 31%의 득표에 그치면서 패배를 맛봤습니다. 이후 민주당 최고위원과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장을 지낸 양 후보는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의 높은 지지율을 앞세워 표밭을 다지고 있습니다. 대표 공약으론 공공항과 마륵동 탄약고 이전, 삼성 전장산업 유치 등을 제시했습니다. 이번에는 민주당, 이번에는 양양자로 했습니다. 결국은 정치는 경제입니다. 정치는 경제다, 경제는 양양자. 이번에야말로 일하는 1번 민주당 후보 양양자를 꼭 선택해 주십시오. 지난 총선에서 국민의당 돌풍으로 6선에 당선된 천정배 후보. 김대중 전 대통령의 권유로 정치에 입문한 천정배 후보는 국회의원과 참여정부 시절 법무부 장관을 지냈습니다. 천 후보는 민주정부 재창출, 호남 대통령 만들기, 전두환 불법 재산 몰수법 제정 등의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의 집권을 막고 또 문재인 정부를 성공시키고 그리고 이왕이면 호남 대통령을 만드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세 가지 임무 모두 저 천정배가 가장 적임자라고. 고 노회찬 원내대표의 정책특보를 지낸 유종천 후보는 힘없고 소외된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공약으론 부유세 신설, 국회의원 소환제, 기본소득제 등을 제시했습니다. 아이들의 놀 권리, 청년들의 공부할 권리와 일할 권리, 노인들의 쉴 권리를 대변하는 그런 정치인이 되겠습니다. 국회로 보내주십시오. 무소속 정광선 후보는 무섭게 치솟은 집값을 잡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양양자 후보가 4년 전의 패배를 소력할 수 있을지 아니면 천정배 후보가 7선에 성공할지 재대결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조용한 선거운동의 영향으로 후보를 검증할 기회가 상대적으로 줄었습니다. 이럴 땐 후보들의 토론회가 유권자들의 선택에 도움이 될 수 있을 텐데 오늘 광주 동남을 선거구의 TV 토론에서는 후보들이 날선 공방을 이었습니다. 이기상 기자가 보도합니다.
모두 발언과 공통 질문이 끝나고 주도권 토론이 시작되자 현역 의원인 박주선 후보에 대해 무소속 김성환 후보가 먼저 공세를 펼쳤습니다. 그 아시아문화전당 예산 8,500억을 본인이 가져왔다. 본인의 성과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좀 적절치 않지 않는가. 이 아시아문화전당의 공사를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 확보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한 건 사실입니다. 예산 확보 규모에 대한 공방에는 민주당 이병훈 후보도 가세했습니다. 다 갖고 오셨다 하더라도 설사 다 확보했다 해도 1조 2,432억이 부풀려져 있습니다. 네, 제대로 파악을 하고 있는 능력이 있는지 지식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네요. 행정고시 출신이요. 더 잘 알아요. 민생당 공천 후보가 당의 결정 하루 만에 뒤바뀌었던 것을 두고 박 후보와 김 후보가 설전을 벌였습니다. 다시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공간에서 결정을 하고 그것이 최고위원회에서 확정이 돼서 그때 내가 정상적인 공천을 받은 사람입니다. 문제는 여기서 수용을 안 하신다고 했으면 투표를 안 했을 것이고 공간의 결정을 그러면 경선을 했을 겁니다. 아니 잠깐만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자영업자 보호 대책과 5.18 진상규명, 청년 복지 대책 등 중요 정책에 대해서는 후보들이 나름의 해법을 제시했습니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해서도 3개월 300만 원의 임대료 지원 또는 세금, 공과금 전액 면제를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동남을 선거구는 민주당과 민생당, 무소속 후보가 치열한 3파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법정 토론에서도 세 후보의 기싸움이 그대로 반영됐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정의당의 심상정 대표가 코로나 위기를 극복할 방안을 정의당이 앞장서서 찾겠다며 광주 시민의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심상정 대표는 광산구 송정시장 상인들과 간담회를 갖고 코로나19 대출과 지원금 등에 대한 상인들의 고충을 들은 뒤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정부에 건의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심 대표는 정의당에 힘을 실어달라고 호소하기 위해서 광주를 제일 먼저 방문했다며 기득권 양당 정치를 시민들이 직접 심판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어젯밤 늦은 시간에 광주에서 20대 남성이 9m 높이의 옹벽 아래로 떨어져 숨졌습니다. 음주운전 단속 현장을 보고 도망을 가다 실족한 것으로 보입니다. 남궁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어젯밤 11시 15분쯤 광주의 한 이면도로입니다. 빠른 속도로 내달리는 승용차 한 대를 경찰차가 뒤쫓아갑니다. 승용차 운전자는 27살 A씨.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 현장을 보고 갑자기 방향을 틀었습니다. 음주 단속 현장 거기 한 30m 전방에서 그것을 음주 단속한 것을 보고 불법 유턴해갖고 도주한 것이죠. 잠시 후 아파트 단지 안으로 구급차가 급히 들어오더니 A씨를 싣고 병원으로 향합니다. A씨는 아파트 옆 9m 높이의 옹벽 아래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쫓아오는 경찰차를 피해 차를 몰고 도망간 A씨는 이곳에 차를 세운 뒤 가드레일 너머로 도망가려다 9m 옹벽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현장을 확인한 경찰이 119에 신고했지만 머리를 크게 다친 A씨는 결국 숨졌습니다. 경찰은 A씨가 음주운전 이력이 없고 무면허 운전도 아니었다며 술을 마신 채 운전을 하다 단속에 적발될까 봐 도망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마음이 여리고 열이 열려가지고 혹시나 이렇게 적발되고 하면 이제 불안하니까. 경찰은 A씨가 교통사고를 낸 것이 아니라 따로 체열 등을 통해 혈중 알코올 농도는 파악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일제 검문식 음주 단속이 중단된 뒤 음주운전 사고가 잇따르더니 이번엔 한 청년의 어이없는 죽음으로까지 이어졌습니다. MBC 뉴스 남궁욱입니다. 내일은 절기상 청명이고 일요일은 식목일이자 한식이죠. 해마다 이 시기에는 성묘나 나무를 심기 위해 산을 찾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이기도 하고 날씨가 건조해 산불 위험이 높다고 하니 산행은 되도록 삼가는 게 좋겠습니다. 이다솔 기상캐스터입니다. 유독 맑기만 한 날씨 속에 봄 기온은 점차 완연해지고 있지만 대기는 바짝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어제 여수와 광양을 시작으로 오늘은 광주를 비롯해 전남 6개 시군에 건조특보가 확대됐습니다. 최소 다음 주까지는 비 소식 없이 맑은 날씨가 이어지면서 특보는 계속해서 확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렇게 건조한 날씨에는 특히 산불 위험이 높습니다.
게다가 이번 주말에는 절기상 청명과 한식이 들어있어 산림당국에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 시기에는 저희 산림청에서도 특별 지침이 내려와서 오후 시간대에 계도비행 및 감시비행도 하고 기타 전 관리소가 가용되는 항공기가 전원 대기하고 있으면서 유사시 산불에 대비해서 철저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도 1년 중 4월에 가장 많은 산불이 발생했고 피해 면적은 전체의 92%를 차지할 정도로 압도적이었습니다. 특히 이번 주말에는 바람이 강하게 불어서 불이 난다면 큰 불로 번질 위험이 높습니다. 오늘 밤부터 강풍이 시작돼 서해안에는 초속 10에서 16m, 남해안에는 초속 8에서 13m의 매우 강한 바람이 불겠고 그 밖에 내륙에서도 바람이 강하겠습니다. 이번 주말은 사회적 거리두기와 더불어 산불에 대한 각별한 경계가 필요합니다. 한식 성묘나 봄꽃 나들이, 등산 등은 자제하는 게 좋겠습니다. MBC 뉴스 이다술입니다. 광주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자가격리 대상자가 격리 장소를 무단 이탈해 보건당국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광주시에 따르면 해외에서 입국해 자가격리 중이던 29살 남성이 집에서 무단 이탈한 뒤 지인을 만나기 위해 택시와 KTX를 타고 상경길에 올랐습니다. 보건당국은 격리자 모니터링 과정에서 이 사실을 확인하고 남성의 신병을 확보해 다시 격리시킨 뒤 격리수칙 위반 등으로 경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광주 경영자 총협회가 광주시와 노동계에 광주형 일자리의 성공 추진을 호소했습니다. 광주 경영자 총협회는 성명을 내고 노동계의 협약 파기 선언은 소통 과정에서 생겨나온 불신과 갈등으로 여겨진다며 광주시와 노동계는 지역사회의 기대와 희망을 저버리지 말고 광주형 일자리를 실천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참여자치 21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는 노사 상생의 중심 주체인 노동계의 의견이 배제되면서 좌초 위기를 불러왔다며 지금이라도 노사 상생 시스템을 마련해 실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협약 체결 직전까지 광주 군공항 소음 피해에 대한 4차 보상금 지급 판결이 확정된 가운데 군공항 소음 피해 대책위원회가 추가 소송을 계속하기로 했습니다.